안녕하세요. 스왈로스 축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다른 팟캐스터 분들이 개인적인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 하셔서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아니죠. 10월 9일, 그저께죠. 국가대표랑 올림픽 대표의 친선전이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험적인 라인업을 꾸렸던 A대표팀과 능력이 이미 입증된 올드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제가 말했던 대로 정승원 선수가 지금 현재 리그에서 뛰고 있는 것과 다르게 멀티플레이어답게 공격수로 미드필더죠.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그 유니폼 두 개를, 그러니까 그 나이키 프리미엄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승환 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던 그 빨간색 하나와 백호 무늬가 있는 것 하나, 이렇게 그거를 한 경기장에서 볼 수 있어서 참 재밌는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결과는 2대2로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그 경기로 두 팀에게보다 A 대표팀이 좀 잃을 게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겨도 뭐 그렇게 확 잘했다 여기보다는 그냥 올대니까 이겼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면은 거기다가 더 후배들한테 졌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일까봐 살짝 불안했는데, 2대2로 비기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올대는 올대대로 잘했다. 뭐 A 대표팀은 뭐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조금 살짝 아쉽지만 못한 건 아니다 라는 경기를 남긴 걸 보면서 흐뭇하게 경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녹음 일자로 몇 시간 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화되었어요.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2차전은 유관중으로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싶은 걸 내심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이 올대 경기와 더불어서 올대와 국대 경기 1차전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막을 내린 바로 이 소식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해외 축구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저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10월 5일 날 해외 축구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되었는데요. 사실상 2달 뒤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는 마당에서 이건 거의 가을 이적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름 이적 시장에 조금 아쉬웠던 팀들이 2달 만에 더 좋은 선수들, 더 좋은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다행으로라도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슈를 몰고 왔던 5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EPL에 조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흥미롭게 본 선수는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이번에 자유계약으로 풀리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에버튼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선수가 흥미롭다고 생각한 부분이 안첼로티 감독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이 선수가 항상 안첼로티 감독과 잘 따라다니고 가면 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처음 잘 뜬 게, 이렇게 뻥 뜬 게 그 2014년 월드컵이었잖아요. 2014년 월드컵에서 잘 떠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갔는데, 그때 레알 감독이 안첼로티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네딘 감독 스라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적응을 못한 하메스가 임대를 간 곳도 안첼로티 감독의 뮌헨이었고요. 네, 그리고 레알로 복귀해서도 이제 다시 복귀했을 때 임대 끝나고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메스 선수가. 그래서 하메스 선수가 찾은 곳이 지금 이 에버튼인데요. 하메스 선수는 내가 사인한 가장 큰 이유는 카를로 안첼로티의 존재였다라고 직접 언급을 할 만큼 이 감독과 선수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메스가 이적을 간 뒤로 벌써 엄청난 연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본 기사에서는 7연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에버튼에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메스 선수가 과연 다시 부활할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본 선수는 티아고 알칸타라예요. 이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는 1980만 파운드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 플레이를 보니까 상당히 뭐라 할 거 없어요. 그냥 월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자리까지 온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5년도에 바르셀로나에 입단을 해서 2013년도 뮌헨 이적을 하고 그렇게 전적인 기량을 유지해오다가 이제 이번에 리버풀로 오게 됐는데요. 이 선수가 스페인 그 국대예요. 그런데 플레이를 보면 약간 브라질스럽거든요. 약간 되게 현란한, 되게 약간 브라질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브라질의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고 그리고 그 국가대표는 스페인에서 하고 있네요. 이 선수를 데려온 게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리버풀이 치러야 할 경기가 이번에 좀 많아요. 챔스도 있고 리그 경기도 있고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스탯을 가진 선수라고 불리는 알칸타라 선수와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리버풀이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거든요. 저번 시즌에는 리그 우승을 하고 저저번 시즌에는 챔스 우승도 하는 엄청난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은 아니죠. 세 번째로 생각한 선수가 도니 반더비크 선수입니다. 3,510만 파운드로 아약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에이스급의 미드필더 선수예요. 아직 월클이다 라고 하긴 그렇지만 충분히 월클은 가겠다 싶은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가 맨유랑 계약한 게 정말 탁월했다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저는 이 선수를 데려와 봤습니다. 왜냐면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금의 맨유는 허리 쪽이 두툼해요. 두툼하다기보다는 자원이 풍부해요. 포그바도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있고 엄청 제가 맨유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원이 탄탄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를 가장 먼저 영입 시장에서 오피셜을 박을 필요가 있었나? 처음에 그 제이든 사조 선수를 맨유에서 영입 시도한다고 알려졌었는데 그 선수를 먼저 데려오려는 시도가 무산되었을 때 다른 공격진 선수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가져오는 게 이득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반더비크 선수를 두고 경쟁하던 팀이 레알 마드리드와 맨유였어요. 강한 팀이.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손을 떼고 나서 이제 맨유밖에 없는데 맨유가 이거 오피셜을 먼저 띄워버리니까는 반더비크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더 빅클럽에서 부르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다른 선수를 더 물색한 뒤에 반더비크를 오피셜 띄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반더비크 선수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두터운 맨유 중원진 사이에서 자신의 진짜 물론 그 출전 시간은 보장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원래 만약에 더 괜찮은 팀에 갔다면 더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그렇게가 안 될까봐 살짝 아쉽다기보단 걱정이 됩니다. 잘 풀리길 제발 반더비크 선수가 미래의 월클로 성장하길.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본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인 토트넘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가레스 베일이 임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토트넘으로 갔습니다. 베일 같은 경우는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벤치 생활과 그리고 재활보다는 골프를 많이 치러 갔다고 해요.
골프 선수가 꿈일까요 혹시? 그런데 그래서 레알에서는 베일 같은 경우가 아픈 이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토트넘에서 얘를 빼준다니까, 가져간다니까 너무 좋다 이 상황이죠. 하지만 그 토트넘 팬들은 살짝 우려하는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레비 회장이 골프 메이트가 필요해서 베일을 데려갔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2년 임대로 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에 정착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면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베일의 그 뭐랄까 임대 소식을 단 44자로만 표현했다고 해요. 그 레알 마드리드 홈페이지에 작별 인사를 올렸는데 뭐 베일이 임대 갔다. 뭐 그렇게 딱히 아쉬워 보지도 않고 팀에 정말 활약하는 선수가 떠난다 이런 아쉬움도 없고 임대 간다 이런 아쉬움도 없이 그냥 떠납니다. 이렇게 발표만 해버렸어요. 물론 임대긴 하지만 살짝 관계가 안 좋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토트넘을 임대오는 입장에서는 뭐 와서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는 그 토트넘에서 엄청나게 달리기가 빠르던 그 베일의 시절을, 그 시절 베일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축구를 열심히 하는 베일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EPL 소식을 정리를 해보고요. 네, 제가 다음으로 본 이슈는 프리메라 리가의 이슈입니다. 이번에 프리메라 리가의 바르셀로나가 조금 요란했어요. 감독도 바뀌고 감독이 되게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감독을 하는, 관리하는 감독이라고 하죠. 쿠만 감독. 그래서 막 메시 선수와 불화가 있긴 하지만 물론 그건 감독 때문은 아니죠. 그리고 감독도 바뀌고 그렇게 메시 선수와 그렇게 막 나간다고도 이런 일이 있었고, 물론 메시 선수는 이적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가져온 소식은 관련이 돼 있어요. 수아레즈 소식인데요. 수아레즈 선수가 그 바뀐 감독한테 너 우리랑 이제 계약이 끝났다 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짧은 그냥 통화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죠. 네, 통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떠났어요, 팀을. 정말 간단하게 휴가 가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너 우리는 못한다 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수아레즈 선수가 그런 통보를 받고 팀을 떠나고 나서 며칠 동안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그런 기자의 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아레즈 선수가 유벤투스로 갈 수도 있다, 혹은 뭐 AT 마드리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띄우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만약에 유벤투스로 이적을 갔으면 이번에 챔스 조별 예선에서 메호 대전에서 수아레즈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정말 눈물의 경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아레즈가 이번에 AT 마드리드로 결국엔 가게 되었습니다. AT 마드리드에서의 수아레즈는 다시금이 아니죠. 그냥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 적응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같은 리그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수아레즈 선수의 AT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의 그 쿠만 감독을 점수로서 아프게 하는 날이 와서 수아레즈가 좋은 꿈을 꾸면서 잘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 혼자서, 박다원 혼자서 하는 스왈롭스 세 번째 축구 팟캐스트를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상당히 어렵네요.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이나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 부담스럽지 않았으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최대한 잘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